이번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참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수 작전과 같은 경우 벌어져서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 아니면 비상시에도 핵 대응 체계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김정은이 이제 핵무력 지휘구의 책임자에게 위임하면은 그 책임자가 핵보복 반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김정은이 위임하는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의 이제 권력 서열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김정은의 마음이겠죠. 하여튼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억제력은 견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3월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새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개정 북한헌법 89조에 보면은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 있다, 이런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국가의 전반적 무력을 지휘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는데 아예 그냥 핵무기를 직접 딱 박아서 넣고, 그리고 또 사용 권한도 아직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2022년 9월에 이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북한이 통과를 해서 국무위원장의 핵지휘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아예 이제 최고 법률 헌법의 차원으로 이제 그거를 격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이제 국가 핵무력 기구의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유사시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참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수 작전과 같은 경우 벌어져서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 아니면 비상시에 이제 에도 핵 대응 체계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김정은이 이제 핵무력 지휘구의 책임자에게 위임하면은 그 책임자가 핵보복 반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김정은이 위임하는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의 이제 권력 서열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김정은의 마음이겠죠. 하여튼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억제력은 견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2012년 그때도 헌법을 고치면서 서문에다가 핵 보유국을 딱 넣었습니다. 이 문구를 넣었는데 2023년 9월에 또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서문에 있던 내용을 헌법 본문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 말도 안 되는 문구이지만 하여튼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라는 표현이 넣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를 의무로 만든 거죠. 당시 이제 김정은은 이 조항에 대해서 국법으로 고착시키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아주 대단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의 지위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선언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건 체제 생존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까지 동원하면서 이를 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예전에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핵을 포기하거나 갖지 못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북한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이제 절대병기로 이제 간주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외부 세력이 참수 작전 또는 정권 전복, 체제 전복을 시도할 경우 이 시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 방파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워낙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재래식 전력은 노화, 뭐 탱크나 전투기 다 뭐 굴러가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로 이제 대체해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이제 미국으로 인정받아서 미국과 직접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죠. 또 내부적으로는 핵 강국이다, 이런 자부심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키게 해서 김정은의 영도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지난해 중국 정선전 초청을 받아가지고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은 분명히 내가 핵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런 지위를 누리는구나, 이런 분명히 생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에 이제 핵을 단순하게 체제 방어의 수단을 의지지 않고 이 전쟁에 활용하려는 그런 또 의지도 보였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멸망이라는 건 분명히 알죠. 미국이 핵을 반격할 것이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존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휘부 참수 작전이나 아니면 주요 전략 시설에 대한 타격, 연구소나 이런 데 저장하는 그런 데를 의미하겠죠. 이럴 때는 핵으로 반격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국지도발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한미연합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전술핵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쓰겠다는 엄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해 5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 북한이 핵을 쓰겠다, 이 협박을 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예. 예. 일단 지정학적 이유에 따라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2년간 환율이 3배 넘게 뛰었고요. 쌀값은 2.5배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라는데, 일단 북한의 이제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9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장이 장마당이라는 시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 번째 장기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한 7년간 있었고요. 2009년에 3년간 정도 환율과 물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장기 상승이라고 될 것이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명목 임금을 평균 20배 정도 높였습니다. 인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겠다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또 2024년부터 북한은 이제 지방 발전 29 곱하기 100, 그러니까 지방 발전 정책을 펴면서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짓느라 그래서 통화량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이제 외화, 그러니까 달러죠. 달러나 쌀의 투기적 수요도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악순환에 좀 빠지지 않았나.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거는 2023년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외화를 받거나 뭐 이런 물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래서 또 외화도 많이 들어오고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북한은 이제 그 국책 사업에 필요하면 외화를 벌어오라, 그리고 지방이나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전형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NK 뉴스라고 이제 북한 전문한 뉴스 매체가 있는데,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7일에 이제 1kg당 1.24달러였는데 7일 현재 2달러로 높여졌다 그러죠. 리터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1.56달러죠. 국내 휘발유당 리터 가격이 1.41달러인데 그보다 더 비싼, 북한의 평양이 더 비싸다는 뜻이죠. 평양의 휘발유 가격 한 달 전까지만 리터당 0.97달러 수준이었는데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데일리 NK라는 또 역시 북한 전문 매체인데, 여기도 역시 그 자체 정보망 가동에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 1kg당 0.99달러인데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1.1달러 10센트로 올랐다고 하죠. 경유도 같은 기간에 0.92달러에서 1달러 4센트로.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연료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는 이란 전쟁 때문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해서 그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그 여파가 북한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극도의 고립 경제인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또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도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달러당 북한의 원화 가격이 3월 초는 45,000원이었는데 지난달 26일에는 69,210원으로까지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료 가격이 오르면은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이어져 가지고 북한 주민의 생활이 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북한이 이들 우리 K방산의 자랑스러운 무기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면서 뭐 왈가왈부한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불편해하는 정황은 이제 엿보이는데요. 3월 14일에 이제 김정은이 김주열을 데리고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훈련을 참관했다는데, 당시 이제 북한 매체에 따르면 360km 또 넘게 떨어진 동해섬 목표를 100% 명중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의 사거리가 420km다. 그래서 한국 전형을 겨냥한다, 이런 무기라고 이제 자랑을 했죠. 근데 이 보도 시점이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의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유경의 90%를 기록했다, 이런 거 좀 맞물려 가지고 여기에 좀 대응하는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쏜 도발을 한 8차례 벌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는 이제 초조함을 나타내는 것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보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이건 천궁2로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김정은이 이제 11일에 여러 군수 공업 기업소를 시찰하면서 생산 구조와 현대성, 전문성을 제고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이제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는데,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산의 효율성을 부단히 높여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제품 검수 공정, 체계의 현재성 제고, 검수 지표 세분화, 군수 생산 설비 현대화 같은 주문도 내놨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지금 이제 북한이 무기를 보내지 않고 수출하는 포탄과 총탄의 상품 가치를 높여 쓸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라.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라. 이렇게 의도가 풀이됐는데 우리 이것도 K방사는 잘 나가니까 또 이런 게 의식하지 않았나. 여기를 또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6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 자주 곡사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살펴보면서 올해 이제 휴전선에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또 K9을 의식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여기 그 당시 보도에 보면은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60km라는데 이게 K9 사거리 연장탄의 사거리가 같은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155mm라는 또 이 포탄의 구경은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152mm를 쓰는 게 써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155mm를 들고 나온 것도 그런 것도 포탄의 구경이 바꿔지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의식하지 않았나. 그리고 북한이 보면은 이제 2021년부터 국방 발전 전람회라고 무기 전시회를 이제 여는데 2021년은 자위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국방 발전, 작년에도 국방 발전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올해 대대적으로 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뭐 이런 바이어도 초청하고 우리의 아덱스나 이런 행사를 또 의식해서 벌이지 않을까. 우리 K방사의 수출 잘 되니까 북한도 한번 그런 거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일한 다음에 북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은 좀 가능성이 낮죠. 트럼프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핵물질을 직접 가지러 가야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는 그런 내용의 스몰 딜 이를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북한의 핵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 되겠죠. 실현 가능성은 없죠.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경호 체계를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5개의 망을 또 경호망을 또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 작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해외에 순방할 때가 만일 한다면 해외 순방할 때가 기회지 않을까 해서 2019년에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의 후지 TV가 망원 렌즈를 통해서 김정은이 담배 피는 역에서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아니라 망원 렌즈 조준경이 달려 있는 저경용 소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되게 기회죠. 네. 아마 그 당시에 북한의 경호 책임자들이 많이 혼났을 거라 생각합니다.